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 그렇게 말씀하실 수 드리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지 21년 않습니까?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연도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일어났던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21년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맞는데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 말이 좀 윤석열 무슨 뜻인지 검찰총장과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기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시기 이후를 얘기가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기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까? 그걸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를 짚고 가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한테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어서 관련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압수수색됐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권오수 회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관계 모르시면 가서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반은 제가 맞고 반은 지금까지 틀리다는 말씀드리는 이 팩트들에 대해서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거죠? 사실관계는 저한테 이 지금 질문을 다 할 거라고 확인하지 미리 말씀하신 것도 못하시니까 아닌데 말씀 못하시고요. 제가 날짜를 미리 파악하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맞겠죠? 그러면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시죠. 뭐 언론 보도된 것이니까 그게 뭐 거짓이겠습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21년 말경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돌입이 됐고 그리고 모든 수사들은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그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법원에서 공개된 거 확인된 아닙니까? 겁니다. 그래요. 법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로 질문하지 제출된 않았습니다. 것이죠. 새로 공개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21년 7월부터 기껏해야 말 정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이 수사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뭐 뉴스만 봐도 다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걸 장관께서도 모르신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그렇게 바라겠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죠? 제가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가 뭐였습니까? 저는 삼성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 관련된 것을 하셨다. 결과적으로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11월 지난해였습니다. 그 전이었죠.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라는 말씀하셨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검사 꼭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수사로 말한다 이거는 제 말은 아닌데요. 제가 쓰는 말은 아니고. 그러면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까지 레토릭을 만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 못하시네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쭙었던 건데 검언유착 사건 당시 결국에는 이제 몇 년이 걸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저는 권한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심경이요? 글쎄, 네. 뭐 그럼 그 당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왜죠? 글쎄요, 그건 평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 중에서 제 뜻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셨었나 보네요. 글쎄요, 뭐 잘 지나갔습니다.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거는 개인 문제라서요. 예.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나오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억누르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네.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호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그분도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고 말고를 물은 게 아니라 어땠을 것 같냐는 걸 여쭙는데요. 좀 개인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 감상에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심경이 어땠는지를 물었는데 거기에도 답을 못 하시고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검사가 아니십니다. 예.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부족한 거 많은데요. 근데 제 사건에서 제가 어떻게 겪었고 제 가족이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유우성 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이고 모르는 사건이시라고요? 예, 그 사건 자체를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간첩으로 누명을 받아서 예. 오랫동안 힘들었고 예. 가족들의 삶까지 다 피폐해졌던 사실은 제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건이라는 말씀드린 것은 네. 제가 직접 했거나 제가 당했거나 할 정도로 사안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